창립 50주년 기념식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500명이 넘는 귀빈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정치인, 재계인사, 그리고 성도그룹 전 직원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 아래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이 이상했습니다. 식당 앞치마를 입은 52세 여성이었어요. 머리망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누가 봐도 구내식당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였어요. 그런 사람이 왜 저기 앉아 있는 걸까요? 500명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완벽한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정까지 담긴 연주였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밥 퍼주던 그 손으로 쇼팽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78세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성도그룹 회장 신동호.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회장이 무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아야.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수아야. 5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수아라고요? 저 식당 아줌마가?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구내식당에서 밥을 퍼주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78세 재벌 회장이 저렇게 오열하는 걸까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소름이 돋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요. 놓치면 후회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3개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새벽마다 밥솥 앞에 서서 쌀을 씻던 평범한 식당 종업원이었어요. 아니, 평범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 작은 원룸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순자, 52세.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무거운 쌀 포대를 들다가 삐끗한 게 아직 낫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똑같은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지? 작은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52년을 살았지만 그중 30년은 텅 비어 있었어요. 기억이 없거든요. 22살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박순자라는 이름만 얻었습니다. 30년 전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됐을 때 보호소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뿌리 없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오늘도 박순자로 살아야지.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성도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 지하 구내식당. 순자가 불을 켰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망을 썼습니다. 오늘도 500명분의 밥을 지어야 했어요. 20kg짜리 쌀 포대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삐끗했어요. 이를 악물고 밥솥에 쌀을 부었습니다. 물을 받고 스위치를 눌렀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10년째 하는 일이니까요. 반찬 준비를 하다가 라디오를 켰어요. 새벽 시간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쇼팽이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허공에서 건반을 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뭐지 이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인 걸까요?
피아노를 친 적도 없는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털어내려는 듯 라디오를 껐어요. 6시가 되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또 먼저 왔네. 김말순, 60세. 이 식당에서 20년을 일한 선배였어요. 순자를 동생처럼 챙기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허리는 좀 어때? 괜찮아요. 뭐? 말순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순자는 늘 그랬습니다.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밥은 먹었어? 아니요, 아직. 이건 먹어. 내가 싸왔어. 말순이 김밥을 건넸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사는 사람만 알아요. 참, 오늘 오후에 45층 청소도 있지? 네, 점심 끝나고 가야 해요. 힘들 텐데. 허리도 안 좋으면서. 괜찮아요. 월급이 부족해서요. 순자는 식당 일이 끝나면 본사 고층부 청소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추가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아침 준비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이 붐비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줄을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밥을 퍼담았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영, 48세. 명품 가방, 화려한 옷, 반짝이는 귀걸이. 한눈에 봐도 돈 많은 사람이란 게 느껴졌어요.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서영이 배식대 앞에 섰어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야, 밥 더 줘. 이게 뭐야, 쥐꼬리만큼 주고. 순자가 조용히 밥을 더 담았습니다. 반찬도 더. 이것밖에 안 줘? 네, 여기 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이고 반찬을 담았어요. 서영이 쟁반을 받아들며 혀를 찼습니다. 즉, 자리로 가다가 서영이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밥이나 푸는 주제에 어딜 쳐다봐?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 20명이 넘게 있었어요. 모두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눈 낮춰.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서영이 코웃음을 치며 자리로 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영이 다시 배식대로 왔어요. 빈 쟁반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까 그 밥 찬밥이었잖아. 아, 죄송합니다. 방금 지은 건데. 뭐? 말대꾸야? 서영이 쟁반을 밀었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렸어요. 쟁반에 남은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다시 가져와. 제대로 된 걸로. 순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밥알을 주었어요. 말순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말순이 서영에게 따졌어요. 서영이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뭐야, 너도 밥이나 푸는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그래도 그렇지, 사람한테 이러면. 됐어. 순자가 말순을 말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서영이 비웃듯 돌아서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왜 저래? 원래 저래. 직원들한테 개 취급하잖아. 불쌍하다, 순자 아줌마.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익숙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비밀이요. 며칠 후 오후 3시 순자가 청소 카트를 끌고 45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식당 일이 끝나면 고층부 청소를 했어요.
월급이 부족해서 추가로 맡은 일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귀빈실 옆에 작은 피아노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 이정숙이었어요. 75세 노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피아노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아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도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무언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동우 회장, 78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반응은 수아가 어릴 때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보이던 반응과 똑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던 그 모습.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파리, 22살 딸 수아가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했어요.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불렸어요. 콩쿠르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아가 납치됐어요. 몸값으로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회장은 바로 보냈어요. 하지만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찾았어요. 전 재산의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설 탐정, 경찰, 전 세계 수소문. 하지만 단서조차 찾지 못했어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식당 아줌마가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저기, 순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소하다가 잠깐. 괜찮아요.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의 손을 유심히 봤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밥솥과 행주에 닳고 다른 손. 하지만 손가락 끝에 특이한 굳은 살이 있었어요. 오랜 피아노 연습으로 생기는 그런 굳은 살.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손가락, 피아니스트 굳은 살이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청소 계속하세요.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회장실로 돌아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 실장, 58세. 30년간 회장 곁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수아를 찾는 일에도 함께해 왔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구내식당 박순자라는 사람 있지? 네, 52세 여성입니다. 10년 전부터 근무하고 그 사람 머리카락 구해. 박 실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DNA 검사 의뢰할 거야. 극비로. 회장님 설마.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수아가 사라졌을 때 나이가 22살이었어. 지금 살아있다면 52살이지. 박 실장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서영이와 재혁이 자금 흐름 조사해. 네. 갑자기 왜? 20년치 전부. 해외 계좌까지.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갔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수아라면 서영이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부인 정숙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실망하게 될까봐.
30년간 수십 번의 실망을 겪었어요. 수아와 비슷하다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검사를 했습니다. 매번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부인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도 아닐 수 있어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뛰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눈이 한 줄에 고정됐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찾았어.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아있었어. 박 실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바로 이 건물에서 밥을 퍼주며 10년을 살고 있었어. 회장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박 실장이 부축했어요. 부인에게 전화해야.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부인 정숙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회장이 서류를 화면에 댔어요. 정숙이 글자를 읽었습니다. 친자 99.99%. 정숙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악. 화면 속에서 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딸, 우리 수아가 살아있었어? 그래, 살아있었어. 두 사람이 화면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30년간 삼켜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같은 시각 비서실. 서영이 비서실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서류를 가지러 온 척했어요. 박 실장님은요? 회장실에 계세요. 젊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서영이 슬쩍 물었어요. 회장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 그게. 젊은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식당 박순자라는 분 DNA 검사하셨대요. 뭐? 서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결과가 99.99%래요. 친절하고. 아까 회장님이 우시더라고요. 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딸이 살아있다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서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끝났어. 진짜 딸이 나타나면 우린 끝이야. 재혁은 양자였습니다. 25년 전 수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조카였어요. 진짜 딸이 돌아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서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의 집 서재. 서영이 남편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식당 아줌마 DNA 검사를 했대. 뭐? 결과가 99.99%래. 친절하고. 재혁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럼 진짜 딸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렇겠지. 서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진짜 딸이 나타나면 우린 끝이야. 뭐? 넌 양자잖아. 진짜 딸이 돌아오면 상속은 어떻게 되겠어? 재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야. 500명이 오는 큰 행사지. 그래서 서영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작된 통장 내역, 편집된 CCTV 영상. 횡령 누명을 씌울 거야. 저 식당 아줌마한테. 여보, 그건 좀. 뭐가 좀이야? 서영이 재혁을 쏘아봤어요.
20년 동안 우리가 뭘 위해 살았는데, 이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재혁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500명 앞에서 도둑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무리 친자라도 가문에 들릴 수 없을 거야. 서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하지만 서영은 몰랐어요. 회장이 이미 서영의 20년 횡령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일주일 후 성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장. 초대형 컨벤션홀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재계인사, 언론사, 그리고 전 직원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테이블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과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축하 공연을 위해 준비된 거였어요.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5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회장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어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따라 유독 행복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기념식이 끝나면 딸을 가문에 들릴 계획이었어요. 조용히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영이 먼저 움직였어요. 회장 축사 중간에 무대 옆에서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순자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버님. 서영이 마이크를 가로챘습니다. 순자를 무대 위로 끌어올렸어요. 500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500명 앞에서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박 실장에게 눈짓했어요. 경찰에 연락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서영이 순자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순자가 비틀거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영아, 지금 무슨 구내식당에서 밥 퍼주는 아줌마예요. 서영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료가 떴어요. 조작된 통장 내역. 순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3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조작된 CCTV. 순자가 뭔가를 몰래 들고 나가는 장면이 편집되어 있었어요. 이 도둑년이 회사 돈 3억을 훔쳤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500명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식당 아줌마가? 세상에.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훔친 적 없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잖아. 서영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통장 내역, CCTV 전부 찍혀 있어요. 뭘 부정해요? 저는 정말 모르는 통장이에요. 거짓말. 서영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어.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500명 앞에서 빌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왜 증거가 있어? 서영이 더 다가갔습니다. 꿇어. 그래야 경찰 안 불러줄게. 객석에서 회장이 일어서려 했어요. 안 돼, 수아. 박 실장이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경찰이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회장이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참아라, 수아. 아빠가 다 끝내줄게. 무대 위에서 서영이 순자 어깨를 눌렀습니다. 꿇으라고.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500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천천히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을 향해 내려갔어요. 서영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혁도 뒤에서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500명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순자의 무릎이 차가운 무대 바닥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2초간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스피커에서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축하 공연 준비를 위해 미리 틀어둔 음악이었습니다. 피아노곡, 쇼팽이었어요. 순자의 귀에 그 선율이 스며들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눈을 들었습니다. 무대 한쪽에 놓인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릎 굽히는 동작이 멈췄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야, 왜 일어나? 서영이 당황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향해 걸어갔어요. 뭐 하는 거야? 내려와.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500명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식당 아줌마가 왜 저기로 가? 피아노 앞에 앉는 거 아니야? 순자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 첫 음이 홀을 채우는 순간 500명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완벽한 테크닉이었습니다. 정확한 터치, 풍부한 감정, 소름이 돋는 연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손놀림이었어요. 서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밥 퍼주던 그 손으로 쇼팽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객석에서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파리 콩쿠르. 22살 수아가 무대에서 연주하던 모습. 똑같은 곡이었습니다. 똑같은 터치, 똑같은 감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연주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의 30년 만의 연주를 끊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이 무대를 향해 달려갔어요. 수아야.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수아야. 연주가 멈췄습니다. 순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이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순자를 껴안았어요. 수아야. 수아야. 울먹이며 계속 불렀습니다. 500명이 술렁였어요. 수아라고? 재벌딸? 저 식당 아줌마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30년 전 잃어버린 제 딸 신수아입니다. 홀 전체가 술렁였어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회장이 박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박 실장이 스크린을 바꿨어요. DNA 검사 결과서가 떴습니다. 친자 확률 99.99%. 500명이 숨을 멈췄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30년 전 납치되었던 제 딸이 맞습니다. 회장이 순자를 다시 껴안았어요. 30년 동안 찾았다.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바로 이 건물에서 밥을 퍼주며 살고 있었어.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부인 정숙이 객석에서 뛰어왔습니다. 수아야. 무대로 올라와 순자를 껴안았어요.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30년을 기다렸어. 세 사람이 엉켜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영과 재혁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가려는 거였어요. 거기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출구를 막았어요.
서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몰랐어요. 진짜 딸인 줄. 됐어. 회장이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영아. 네.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었다. 서영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이 박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서영과 재혁 이름으로 된 해외 비밀 계좌. 20년간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 총액이 500억을 넘었어요. 500명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저거? 며느리가 횡령을? 500억이라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20년간 빼돌린 회사 자금이야. 일주일 전에 전부 조사했어. 아버님, 이건 조작이에요. 서영이 발악했어요. 누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믿어주세요. 조작?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순자한테 한 게 조작이지. 저 통장, 저 CCTV, 전부 내가 만든 거야. 서영의 눈이 흔들렸어요. 전문가한테 분석 맡겼어. CCTV 편집 흔적, 통장 날짜 조작, IP 추적까지. 전부 내 짓이더라.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 딸을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어? 500명 앞에서 무릎 꿇게 하려고? 서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버님, 저는 20년 동안 속았구나. 내가 효녀인 줄 알았는데. 회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살려주세요. 서영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화장이 번져 눈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500명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혁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영이가 시켜서. 저는 정말 비겁한 변명이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순자가 천천히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 꿇은 서영을 내려다봤어요. 아까 누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죠?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밥이나 푸는 주제에 그랬죠? 서영이 입술을 떨었어요. 눈 낮추라고도 했고요. 쟁반도 밀었죠. 순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30년 동안 기억 없이 살았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밥이나 퍼주는 아줌마로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나를 도둑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500명 앞에서 무릎 꿇게 하려고 했고요. 서영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자가 돌아섰습니다. 경찰한테 하세요. 그때 홀 뒤쪽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기념식 시작 전에 미리 연락해 둔 거였어요. 서영이 무슨 짓을 꾸밀지 예상했거든요. 윤서영, 신재혁, 횡령, 사기, 무고 혐의로 연행합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왔어요. 아버님, 살려주세요. 서영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제발, 한 번만. 재혁도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 둘러싸여 홀을 빠져나갔어요. 서영이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하지만 돌아오는 건 500명의 박수 소리뿐이었어요. 짝짝짝짝짝.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됐다. 저런 인간들이 있었다니. 회장님 딸 찾으셨네. 악역이 사라진 무대 위. 순자와 회장, 부인 정숙이 남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회장이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30년이나 늦어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22살 이전의 일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하지만 피아노를 치는 순간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 따뜻한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큰 손이 작은 손가락을 잡고 건반 위를 움직여 주었습니다. 수아야, 이렇게 치는 거야. 희미하지만 따뜻한 기억이었어요. 아빠,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나야. 아빠야. 부인 정숙이 달려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수아, 엄마. 순자가 부인도 껴안았어요. 엄마. 세 사람이 엉켜 울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정숙이 순자의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엄마가 매일 기다렸어. 내 방 그대로 뒀거든. 30년 동안 손 안 대고. 정말요? 매일 그 방에서 울었어. 우리 딸 어디 있나 살아있기만 해라. 순자가 다시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30년 전 파리에서 납치됐었어. 몸값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지. 납치요? 탈출하다 머리를 다친 것 같아. 기억을 잃은 거지. 순자가 자신의 머리를 만졌어요. 오래된 상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회장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어. 이제 다 찾았어. 순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00명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환호 소리도 들렸습니다. 문득 순자의 눈에 피아노가 들어왔어요. 아까 연주했던 그 피아노.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어요.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30년 만이에요. 회장과 정숙이 다가왔습니다. 피아노 옆에 섰어요. 연주해도 될까요? 그래, 들을게. 순자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연주가 시작됐어요. 쇼팽 발라드 1번. 아까와 같은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눈물이 아닌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30년 만에 가족 앞에서 치는 연주였습니다. 멜로디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정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도 울었습니다. 22살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딸의 연주. 30년 만에 다시 듣는 거였어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500명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순자가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박순자도 신수아도 둘 다 저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둘 다 내가 맞아. 30년 동안 식당에서 보낸 시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도 만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도 제 인생이에요. 정숙이 순자를 껴안았어요. 그래, 다 내 인생이야.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기념식장 한쪽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회장, 부인, 그리고 순자. 30년 만에 가족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30년 전 머리 부상으로 기억을 잃은 거라고 했어요.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구내식당에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말순이 울면서 껴안았습니다. 순자야, 아니 수아야.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언니 고마웠어요. 10년 동안. 뭘. 이제 잘 살아. 행복하게.
순자가 말순을 꼭 안았어요. 언니도 가끔 만나요. 밥 먹으러 올게요. 그래, 그래. 언제든 와.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 저택에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30년간 그대로 두었던 수아의 방. 순자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22살 때 그대로였어요. 침대, 책상, 피아노, 악보들. 순자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쓸어내렸어요. 여기서 연습했구나. 또다시 희미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이 방에서 밤새 연습하던 자신의 모습, 창밖으로 보이던 달. 완전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문 앞에서 지켜봤어요. 미소를 지으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밥 퍼주던 그 손이 쇼팽을 연주했습니다. 무시했던 그 사람이 30년간 찾던 딸이었어요. 당신이 스쳐 지나간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소름 돋으셨나요? 피아노 연주가 시작된 순간, 회장님이 수아야 외친 순간, 아니면 악역이 무릎 꿇은 순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